배울 테니까요. 수업 못 들은 친구들을 좀 더 한 번 더 듣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볼 수 있게 녹화도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참여해 줄 친구들 멋있고요. 같이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4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식물이죠. 식물 관련 내용이어서 크게 첫 번째, 식물이 하는 광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증산작용 이야기할 것이고, 세 번째 식물의 호흡.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 풀면서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형식은 선생님이 문제를 주면 자, 1번 문제 푸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풀고 채팅창에다가 어, 뭐 공개적으로 답을 올리지 말고 선생님한테 귓속말로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10초 후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답을 보내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광합성은 기본적으로 뿌리에서 흡수한, 그쵸? 뿌리에서 흡수한 누구? 물. A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누구?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뭐와 뭐를 만든다? 처음에는 포도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기체를 만든다? 탄소 기체를 만든다는 거죠. 자,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엽록체죠. 엽록체에서 만들어지고 바로 포도당은 뭘로 저장이 되죠? 그렇지, 녹말로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네, 5번 되겠습니다. 자, 2번 광합성 관련된 실험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2번은 조금 틀린 친구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광합성 실험에는 크게 세 가지 실험이 존재해요. 첫 번째 실험이 뭐냐면은 우리가 BTB 지시약을 이용한 실험 기억나시나요? 네, 광합성에서 CO2를 소모한다. CO2를 소모하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BTB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뀐다. 이따가 문제 하나 더 나올 거고요. 지금처럼 두 번째 실험은 바로 아이오딘 반응 실험이에요. 왜 아이오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녹말로 바로 저장이 되었나 확인해 보는 것이고, 이곳이 바로 어디인가 엽록체가 염색이 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아이오딘이 녹말과 반응하면은 청람색으로 바뀌잖아요. 이 청람색으로 바뀐 걸 통해서
아,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났구나. 두 번째, 녹말이 만들어졌구나.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구나. 녹말이 만들어지는구나. 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 되는데, 보면 처음에 에탄올에다가 우리가 식물을 넣고 가열을 하죠. 광합성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탈색시킨다. 에탄올이 탈색시킨다 그랬어요. 탈색이 되는 것은 뭘 탈색하는 겁니까? 엽록체가 탈색이 되는 거죠. 엽록체 속에는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엽록소를 없애주는 거예요. 제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오딘 반응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누구와 예, 녹말에다가 얘를 떨어뜨리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녹말이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과합성 산물이 지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녹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죠? 두 번째, 광합성 잎은 세포의 핵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죠. 어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고요. 세 번째, 물 중탕 에탄올이 하는 이유는 녹색을 띠는 물질, 바로 이게 뭐예요?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답은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아이오딘 떨어뜨리면 엽록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 조심해야 됩니다. 엽록소가 아니라 엽록체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5번,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엽록체의 색은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아니죠. 엽록체는 이미 색이 바뀌어가지고 무색으로 바뀌었어요. 색깔이 없어요.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실수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BTB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네, 엄밀히 말하면 엽록체를 제거한다는 말은 틀리는 거예요. 엽록소, 엽록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잘 모르셔도 조금씩 들으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시험 공부가 된 상태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BTB 실험이거든요. 파란색 BTB 용액에다가 날숨을 넣어가지고 장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BTB 지시약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BTB 지시약을 물에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지개 색깔 떠올려 보세요. 무지개 빨주, 노초파, 노초파예요. 노초파. 근데 초록색 생각하지 마시고 노란색과 파란색만 생각하면 돼요. 뭐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노란색이에요. 네,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노란색. 자, 지금 날숨이라는 건 우리가 내뱉는 숨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뱉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BTB 지시약의 색깔이 처음에 날숨을 다 집어넣었으면은 무슨 색이겠어요? 노란색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A나 B 움직이는데? 전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 따로 갖고 있는 파일인데, 이 영상 자체를 옮겨줄 건데,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필요하면 선생님 파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지금은 같이 문제 볼게요. 자, 네, 일단은 노란색으로 다 바뀌어 있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햇빛을 줬어요.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식물이 일단 들어있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죠. 그럼 A는 광합성이 일어났을 거고요. B는 알루미늄 박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빛을 못 받아서 광합성이 안 일어났고요. C는 식물이 없으니까 광합성이 안 일어나요. 따라서 B하고 C는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둘 다 노란색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A는 광합성을 하면
이 이산화탄소를 얘가 소모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제 광합성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사라져요. 사라지면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A만 무슨 색으로 바뀐다? 파란색으로 바뀌는. 즉, 이 실험은 BTB 실험은 뭐냐면 광합성을 하면은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첫 번째 광합성에서는 CO2가 필요하다. CO2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고 두 번째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다. 빛이 있어야 광합성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번 A와 B의 검정만은 광합성 한다. B는 광합성 하지 못하죠. 2번 A, BTB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줄어든다? 그렇죠. A가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궁금한 것들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풀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참 보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죠. 시간을 좀 더 한 2분씩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겠죠? 한 2분 정도 줄게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시간 30초 더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그 광합성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고 A, B를 한 다음에 B에는 어둠 상자를 했다. 그러면 둘 중에 과연 광합성 어디가 일어났냐? A는 광합성이 일어났고 B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에탄올 물 중탕 아까 했었죠? 뭐 제거한다라고 했었고 마지막에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네요. 그랬더니 광합성을 한 A와 광합성을 하지 못한 B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먼저 보낸 친구들도 답이 좀 틀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보내보세요. 네,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함정이 있는데요. 함정이 뭐냐면 디귿이 함정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나에서요.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 하면은 자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를 제거한다? 엽록체 속에 있는 뭘 제거한다? 엽록소를 제거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엽록소를 제거하는 거지 엽록체의 제거가 아니다. 그래서 엽록체를 제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엽록체가 아니라 엽록소를
소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색소를 제거한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 B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B에서 광합성 안 일어나죠. A에서 일어났죠. 그쵸? 네. 니은. 예. 녹말이 이렇게 청람색으로 됐겠죠. 물론 염록체라고 해도 맞습니다. 녹말도 맞고 염록체도 맞아요. 네. 염록체가 염색이 된 거죠. 녹말이 염색이 된 거고요. 청람색으로. 그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 보고요. 증산작용 넘어가 볼게요. 증산작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좀 어렵지 않죠? 자, 11번 문제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 만점에 도전합시다. 도전! 2분 드릴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쉬운가 봐요. 답이 쭉쭉쭉 잘 올라오고 있네요. 네, 못한 친구들 급하게 마음 먹을 거 없이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풀어보세요. 오, 지금까지 모두 정답입니다. 모두 정답 나오면 선생님이 하트 춤을 추어드리겠습니다. 오, 정답이에요. 이러다 춤추게 생겼네. 아, 지금까지 축하드려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사람 다 맞았어요.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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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선생님 상태가 안 좋아. 선생님 목소리 좀 알겠지? 감기 걸린 거. 어, 약 먹고 지금 다 나아가는 단계예요. 자, 11번 문제 보게 되면 지금 이 문제는 증산작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증산작용은 뭡니까? 잎에 있는 뭐가 물이 무엇으로 수증기의 형태, 즉 물이라는 건 상태가 뭐예요? 액체 상태죠. 수증기는 기체 상태죠.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 증산작용을 했을 때 잎이 많이 있으면 이 실험을 왜 하는 거예요? 잎이 있는 시험관에서는 물이 많이 증발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물이 많이 증발해서 물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잎이 없는 나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아보는 시험이고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는 뭡니까? 아,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잎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실험이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가가 더 물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2분 드릴게요. 네, 이제 어려운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뒤쪽에.
네,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네, 나는 우리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공기 구멍 기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은 뭐죠? 간은 잎의 표면에 있는 표피세포를 말하는 것이고, 간은요, 이 기공을 구성하고 있는 요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예.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을 함께 맞대고 있다, 공변세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표피세포에서 중요한 점은요, 얘는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엽록체가 있다 없다.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고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엽록체가 없다는 것은 표피세포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공은요. 여기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죠.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광합성 할 때, 호흡할 때 이 기체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수증기, 수증기도 기체거든요. 수증기도 이 기공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물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공변세포가 정말 중요하죠. 자, 공변세포는 이렇게 있는데, 세포 안쪽 벽이 더 두꺼워요. 안쪽 벽이 더 두껍고, 두 번째 특징은요, 공변세포는 하나의 세포고, 여기에 엽록체가 있습니다, 얘는. 얘는 엽록체가 있어요. 자, 공면세포는 뭐다? 첫 번째, 엽록체가 있다. 자, 엽록체가 있으면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면세포는 광합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면세포가 열리는 거. 두 번째, 안쪽 벽이 더 두껍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광합성을 하잖아요, 낮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 때 광합성을 하면은 이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많아지면서 바깥쪽 표피세포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하면 바깥쪽에서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면 얘가 팽팽해지는 거예요. 팽팽해지면서 안쪽 벽이 더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바깥쪽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표피세포 쪽에서 물이 들어와요, 광합성을 하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도 차이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공면세포 쪽으로. 그러면 들어가면서 풍선에 물이 채워지듯이 들어가는데 안쪽 벽이 두껍기 때문에 이 기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즉 빛이 강할 때, 빛이 강한 낮이 되겠죠. 낮에 광합성을 어때요? 잘하겠죠. 낮에 광합성을 잘하니까 기공이 어떻게 돼요? 열린다. 이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주로 잎의 뒷면에 이 기공이 존재합니다. 육상 식물들은. 근데 이제 그 수상 식물들 있잖아요. 물에서 사는 것들. 물에 사는 애들은 숨 쉴 때 물 밑에 있으니까 앞면에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가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표피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요. 하루 중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고 지금 설명했고, 자, 온도가 높고 햇빛이 강한 날 잘 열리겠죠. 광합성 잘하는 날 잘 열린다는 것이고요. 바깥쪽 벽이 더 두꺼운 것이 아니라 안쪽 벽이 더 두꺼운 것이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리한 느낌으로 어때요? 들을만 하시죠? 정리가 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호흡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려우시죠? 자, 우리 광합성하고 호흡을 좀 정리를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뭐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포도당과 산소 O2라고 할게 그냥. 산소를 만든다는 거.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게 광합성이었잖아요. 네, 호흡은 뭐냐면 요 반대 과정이에요. 요 반대. 요 반대 과정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뭐냐면 만들어져 있던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이런 과정, 거꾸로 가는 과정이에요. 거꾸로 가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우리 세포에 있으면 세포에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어요. 바로 얘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엽록체와는 달리 모든 세포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세포에서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난다. 자, 광합성은 어디서만 일어났어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아니라 얘는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엽록체가 뭐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표피세포에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호흡이라는 것은 산소를 먹고 기체만 얘기하면요. 산소를 먹고 뭘 내보내는 거냐면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다시. 호흡은 뭐냐? 호흡의 과정은 산소를 먹어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산소를 먹어서 우리 내뱉을 때 뭘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식물도 똑같다. 식물도 사람처럼 이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내뱉어요. 이렇게 하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동시에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도 사는 거예요. 자라기도 하고 어 뭐 그렇게 자기 생명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하고 둘 다 동시에 호흡하는 건 똑같아요. 자, 호흡은 뭐다?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즉 모든 세포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를 흡수한다? 산소 기체를 흡수해 가지고 무슨 기체를 방출한다? 이산화탄소 기체를 밖으로 방출하는 게 호흡이다. 아시겠죠? 네. 기억해 주시면. 자, 지금 18번 보게 되면요. A에다가는 그냥 공기만 넣었다는 거죠. A에다가는 지금 공기만 넣었고요. B에다가는 지금 채소를 넣었다는 거예요. 채소라는 건 식물을 넣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식물. B에다는 식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있죠. 빛이 없는 곳에다가 하루 동안 보관했다. 자, 이거 왜 했을까요? 빛이 없는 곳에다가 하루 동안 보관한 이유는 이제 광합성에 의한 효과는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이제 앞으로는 너는 식물이 있으면 호흡만 해라 이거예요. 호흡만 하게끔 만들겠다. 광합성 하지 말고 호흡만 해라. 왜요? 광합성을 하면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기체가 나오니까 호흡에 의한 산소의 소모를 방해하잖아요. 따라서 이 빛이 없는 곳에다 보관하는 이유는 광합성을 안 하게 해주는 것이고 호흡만 하게 지금 실험해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B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에서는. 식물이 뭘 해요? 지금 광합성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 그럼 뭘 한다? 호흡을 한다. 자, 호흡을 하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해서 어떤 기체를 내놓을까요? 여기다가. 그렇지. 이산화탄소 기체를 많이 내놓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 봉지에 가득 차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닐봉지 안에 공기, 이게 바로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고 얘를 어디에 통과시킨다? 석회수 통과시킨다. 석회수는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시약이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는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공기에다가 지금 여기 식물을 넣어놓은 거는 지금 여기에 호흡을 통해서,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렇게 흡수를 했잖아요. 네, 방출했잖아요. 그러면 이 핀치 여기 고무 호스를 따라서 여기 석회수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뿌옇게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B에 있는 봉지에 있는 걸 넣으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고 A에 있는 공기를 넣으면 여기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식물의 호흡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정리가 좀 되실까요? 네. 그러면 빗속의 공기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한다. 어때요? 네, 빗속의 공기는 이산화탄소였고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한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 광합성에 이산화탄소 필요하면 알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광합성을 시키지 않았어요. 광합성 실험이 아닙니다. 이 실험은 호흡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빛이 없는 곳, 굉장히 중요하죠. 빛이 없는 곳. 이건 광합성을 알 수 있는 실험이 아니다. 디귿 채소, 즉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했다? 아니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지. 왜요? 이게 바로 뭐다? 호흡이다. 이거죠. 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광합성에서 문제를 안 봤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시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집에 있던 그림하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되겠습니까? 개념은, 개념은, 어, 개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과학은 나무랑 같아요, 나무. 응. 이 안에 중심에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지금 이야기한 개념 여기 뭐예요? 1번. 광합성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2번. 증산작용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3번. 호흡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지금 개념은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문제는요. 나무에 있는 수많은 가지들과 나뭇잎과 똑같아요. 이 문제들은요. 얼마든지 무궁무진합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 저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배운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바로 이런 낯선 문제들을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해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풀다 보면 계속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는 진짜 다 이 개념 하나로 다 해결이 되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면 됩니다. 지금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시험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틀릴수록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다 정답이십니다. 네. 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자, 지금 이 실험은 문제집에도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광합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을 잘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디다 정리할까? 여기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 광합성하고 호흡을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광합성은 어떤 과정입니까?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든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자, 호흡은 뭐예요? 반대 과정이라고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광합성의 기체는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산소를 내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산소를 내보내는 게 광합성이고요.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은 반대죠. 산소 기체를 가지고 와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자, 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기체는 이렇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보내는 과정이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호흡은 낮에도 일어나고 밤에도 일어나고 얘는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왜 낮에는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느냐? 바로 낮에는요, 햇빛이 강하잖아요. 햇빛이 강하단 말이에요, 낮에는. 낮에는 햇빛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떤 기체를 흡수한다? 낮에는 광합성할 때 무슨 뭐를 흡수한다고요? 이산화탄소 흡수하잖아요. 예,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뭘 내보내요? 그렇죠. 산소를 내보내요. 낮에는 이런 과정을 해요. 그런데 호흡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다고요, 호흡도. 그런데 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광합성량이 낮에는 햇빛이 강하면서 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큰 거예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겠지. 광합성이 100이 일어나면 광합성이 100이 낮에 일어나면 호흡은 10 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호흡보다 잘 일어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산화탄소가 100개가 흡수돼서 산소가 100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호흡은 그중에서 산소를 10을 갖고 사용을 하는 거야.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100 중에서 10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10을 내보내요. 그런데 이 10은 다시 광합성에 사용이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호흡에서 만들어진 호흡에서 필요한 산소도 광합성에서 다 주니까 그러고도 남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90%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90%의 산소가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겠지, 우리 눈에는. 호흡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보면요. 지금 이 그림 세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바로 이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이 낮, 즉 빛이 매우 강할 때, 햇빛이 매우 강할 때 광합성량이 뭐보다 호흡량보다 더 많은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나오는 요것이 요것이 흡수가 되고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광합성할 때 지금 흡수한 기체가 A니까 A는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B는 뭐예요? 산소가 되겠죠. 그때 일부 산소를 호흡에 사용한다. 하지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는요, 바로 이게 언제냐면 밤입니다, 밤. 왜 밤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광합성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여기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만 하고 있는 거잖아. 호흡만 하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언제야? 밤인 거예요. 호흡만 하고 있으면. 그럼 호흡할 때 흡수하는 기체 B는 뭐예요? 바로 산소를 흡수한 것이고 A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죠. 자, 요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간은 빛이 강할 때 광합성을 통해서 나온 기체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고 단은 광합성을 아예 안 했잖아. 그럼 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까? 나는요 중간이야, 중간.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든지 또는 뭐 저녁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빛이 약할 때, 빛이 있긴 있어.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기는 해. 그러니까 빛이 약할 때를 맛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광합성을 하긴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애를 호흡에서 전부 사용하는 거야. 남은 애가 없어. 호흡에서 방출한 애를 광합성에 흡수해요. 남은 애가 없어. 이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빛이 약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A는 당연히 CO2, B는 O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 광합성과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쨌든 빛이 있을 때다. 광합성과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쨌든 빛은 있을 때다. 그런데 빛이 강할 때와 빛이 약할 때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빛이 없어서 아예 광합성이 없는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문제죠. 따라서 A는 이산화탄소고 B는 산소가 되는 거 맞겠죠? 그다음에 가는 주로 햇빛이 강한 낮에. 가는 햇빛이 강할 때 일어나는 거지. 광합성이 더 잘 되는 거고. 나는 광합성과 호흡량이 같은 거라고요. 나는 같은 거고 가는 밤에 해당하는 거죠. 호흡만 일어났으니까.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네. 정리 잘 되길 바랍니다. 자, 24번 문제 풀어보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답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생소하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50%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재밌다. 우리 이렇게 자주 할까요? 어때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억지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죠? 네, 다 자진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어서 들어온 거 맞지? 이런 시간 많이 하면 좋겠다. 그쵸?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요, 광합성을 하고 나면, 요 잎에서 광합성을 하고 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그럼 포도당이 뭐로 저장이 돼요? 바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자, 포도당은 최초로 만들어진 합성물이 포도당이고, 녹말은요, 바로 그 즉시 저장되는 물질이 녹말이고요. 얘가 이제 밤이 되면 뭘로 바뀐다?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온몸으로 가는 거야. 식물의 온몸으로 다 이렇게 줄기와 잎으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설탕이 바로 뭐다? 이동하는 형태가 바로 설탕이다. 네.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동하는 관이 있죠? 이동하는 관. 바로 요 관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그렇지. 체관이 되겠죠. 체관. 양분의 이동 통로가 바로 체관이고요. 체관이 바깥쪽에 있고, 요 안쪽에는 이제 물관이 있죠?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죠. 그러니까 체관을 통해서 이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체관을 통해서 뭐 줄기로도 가고, 잎으로도 가고, 뿌리로도 가요. 뿌리로도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열매로도 가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만드는 거거든. 그럴 때 여기에 저장되는 형태가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녹말 또는 탄수화물,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 두 번째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 세 번째 탄단지,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요. 저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장된 형태. 그다음 네 번째, 그냥 다시 또 저장될 때는 포도당 형태로 저장되기도 해요. 얘네들이 누구냐 각각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이거 뭐야 이거. 감자, 고구마. 아, 나 고구마 너무 좋아해. 자, 그다음에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 뭐냐? 이거. 단백질. 아, 선생님 그림 진짜 잘 그리지. 자, 뭐야? 콩. 자, 그다음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참기름, 들기름 들어봤잖아. 응, 그런 거야. 깨, 응, 땅콩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깨, 땅콩 이런 애들은 이제 지방형 저장하는 것이고요. 자, 포도당 중요한데요. 포도당. 자, 그림 그려볼게. 맞춰봐요. 뭘까요, 이거? 야, 기깔난다. 그림 끝내준다. 어,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네, 그래서 요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돼서 식물의 생장이라는 거는 자란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자라는데 사용되겠죠.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양분으로. 자,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호흡이 바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양분이 가잖아요. 양분이 이동하면은 세포로 가는 거야. 세포. 세포로 가서 이 포도당 아까 호흡이라는 과정이 뭐였어요? 호흡의 과정은 광합성의 반대라고 그랬잖아.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호흡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양분이 필요하죠. 호흡의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호흡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 것이고, 자, 뿌리, 줄기, 잎, 열매, 씨 등에 저장될 때 저장되는 것까진 맞아. 근데 반드시가 아니죠. 녹말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도 저장이 된다는 거죠. 아, 사람이 이제 먹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먹으면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양분이 되는 거니까 답은 가나라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자, 25번 이어서 문제 계속 풀어보세요. 이거 프린트는 여러분 안 나눠준 거예요. 이거 저기 수업하는 친구들은 단톡방에다 선생님이 이거 뿌려줄게요, 지금. 네, 옳지 않은 거 너무 쉽죠? 물관이 아니라 양분의 동통로는 채관이 된다. 잘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광합성은 좀 잘하는 것 같고 호흡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호흡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 자, 12번 문제 풀어보세요. 2분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증산작용이잖아요. 자, 증산작용할 때 증산작용의 의의가 뭐냐면 이 식물체의 뿌리에서 줄기 잎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기억. 증산작용의 결과 조심해야 되는데 식물체 잎에 있는 물이 잎에 있는 물이 아니라 바뀌었죠. 뿌리에 있는 물이 잎으로 이동하는 거죠. 조심하세요. 기억 선택한 친구들 많죠? 조심하시고. 물의 높이를 비교하면은 네, 가장 가장 적은 게 지금 적게 남은 게 A가 되겠고 그다음에 B, C 이 순서가 되겠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수록 적게 남았으니까 틀렸고 디귿. B의 비닐봉지 안에는 잎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혀 있겠죠. 왜냐면 더 이상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물방울로 맺혀 있는 거니까 답은 디귿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14번 문제 풀어보세요.
14번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30초 더 드릴게요. 옳지 않은 걸 구하는 거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거 구한 것 같다? 그쵸? 문제 잘 읽어야지. 어려워요. 네. 아직 시험 기간 남았으니까 좀만 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하나씩 더 해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자, A의 이름 뭡니까? 기공을 구성하고 있는 뭐죠? 이름? 공변세포. 자, 공변세포라고 했고요. 공변세포 특징 두 가지 기억하자. 자, 엽록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서 뭘 한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요. 공면세포는 안쪽이 더 두껍다는 거. 안쪽 세포벽이 두껍다는 거. 이거 기억하자. 안쪽이 더 두껍다. 어디가? 안쪽이. 기억하시고. 자, B. B는 뭡니까?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기공이 되겠다. 자, C는요? 표피세포라고 하는 거죠. 표피세포. 자, 표피세포의 특징. 첫 번째. 자, 몇 겹으로 되어 있다? 한 겹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엽록체가 있다 없다 얘는 엽록체가 없다. 따라서 광합성 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란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A는 공변세포다. A 공변세포 맞죠? A는 표피세포가 변해서 된 것이다. 네, A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걸 말해요. 공변세포는 원래 표피세포였어. 표피세포 옆에 있잖아. 변형이 된 거예요. 디귿. A는 기공 쪽 세포벽보다 기공 반대쪽 세포벽이 더 두껍다. 자, 지금 보면은 기공이 여기 있는데 기공 쪽 세포벽이 이게 세포벽이잖아. 기공 쪽 세포벽이 더 두꺼운 거잖아요. 그렇죠? 기공 쪽이 더 두껍죠. 기공 쪽이 더 두꺼운 거니까 이것은 틀렸죠. 자, 그다음에 리을은요. A를 통해 즉 공변세포를 통해 기체가 드나든다. 공변세포를 통해서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기공을 통해서 드나드는 거죠. B를 통하는 거죠. 자, 미음. B는 표피세포다. B는 기공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B는 잎의 앞면보다 뒷면에 더 많다고 했죠. 그 다음 B는 A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열린다. 네, 지금 B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A가 열리는 거죠. 네, 공변세포 아니다, 잠깐만. 시옷이 좀 약간 문제가 이상하다. 음, B는 A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열린다. B는 어 A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B가 열리는 것은 A로 물이 들어올 때잖아, 그치? 여기서 물이 A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랬잖아. 광합성 잘하면 부풀어 오른다 그랬죠? 물이 들어올 때 열리는 거죠. 따라서 물이 빠져나갈 때가 아니라 들어올 때 열린다. 자, B는 기공, 맞아요. 탄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죠. 맞고, C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다라마사 2번이 되겠네요. 네. 네,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번 하면서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줌으로 이 파일을 보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단톡방에다가 보냈고 그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 이 중에 들어온 친구도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카톡으로 요거 문제 관련된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도 같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습니다. 공부 잘 하시고 선생님 다음 주에도 어 2학년들 수업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을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 가요. 또 봅시다.